안녕하세요. 영양과학자 양과자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에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살이 찌는 원인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쓴 것보다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칼로리 요인, 두 번째는 내가 먹은 것보다 적게 사용해서 그렇다는 운동 요인, 세 번째는 살찌는 호르몬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는 호르몬 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사실 이 4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영상에 시간을 너무 길게 할 수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한번 다뤄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요인인 칼로리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데 도움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영양제 상담 코너인 영양제를 부탁해 사연을 받아보면요. 식욕을 참기 힘들다는 사연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탐과 폭식 같은 경우 주로 탄수화물, 당류, 짠 음식들로 많이 하기 때문에 체중 증량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식욕 또한 더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식욕을 억제하는 음식 먹더라도 이런 걸로 먹으면 좀 덜 먹게 되고 살도 덜 찌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식욕을 억제하는 것은 단백질 식품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촉진하는 음식은 뭐였을까요? 뒤에 내용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음식을 먹은 데이터를 보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과 억제하는 호르몬을 알면 데이터가 이해가 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잠시만 보실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표시된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고요. CCK, PPI, PYY, GLP-1, 옥신토모듈린이라는 빨간색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이들은 모두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데요. 이런 호르몬의 조절로 우리 몸이 공복인지 식사 중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로 섭취한 음식이 에너지로 소비하는 것을 조절해서 체중 조절에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비만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죠.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고도비만 환자들이 하는 위절제술 후에 호르몬 변화를 살펴볼 때 식욕 억제 호르몬인 PYY, GLP-1, CCK가 상승하고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렙틴 저항성이 개선돼서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호르몬들이 체중 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식욕을 가장 억제하는지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16명의 건강한 정상 체중인 사람과 16명의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율이 55대 15대 30인 고지방식이 그룹,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율이 25대 45대 30인 고단백 식이 그룹,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율이 30대 10대 60인 고탄수화물 식이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배고픔과 포만감의 점수는 오차 범위 내로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즉,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고지방, 고단백, 고탄수 식사를 한 그룹별로 식사 이후에 배고픔은 빠르게 감소했고요. 포만감은 바로 증가했습니다. 식사 후 약 3시간이 지난 180분 뒤 결과를 보면요. 먼저 정상 체중인 사람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배고픔이 고탄수화물 식사를 한 그룹에서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한 그룹보다 훨씬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포만감은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한 그룹에 비해서 고탄수를 섭취한 그룹이 3시간 뒤 포만감이 거의 먹기 전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만을 가진 그룹은 어떨까요? B와 D 그림을 보시면 비만인 그룹에서는 배고픔 증가가 가장 더딘 것은 단백질이었고요.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것도 정상 체중보다 차이가 크진 않지만 단백질이었습니다. 고지방 식사를 한 그룹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비만인 그룹에서 배고픔 지수와 포만감 지수가 고탄수 그룹과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설명한 식욕 억제 호르몬인 CCK, PYY와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나옵니다. 먼저 식욕 억제 호르몬을 보면요. CCK의 경우 식후에 정상 체중 비만 그룹 모두 고단백을 섭취했을 때 3시간까지도 높은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식욕 억제 호르몬인 PYY의 경우 고단백 섭취 그룹과 고지방 섭취 그룹에서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고탄수화물 섭취 그룹은 식욕 억제 호르몬 CCK, PYY 모두 증가했다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욕 촉진 호르몬은 어떨까요? 예상대로 고탄수 섭취 그룹에서 정상 체중과 비만 체중 둘 다 고단백, 고지방 섭취군에 비해서 식욕 촉진 호르몬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비만이든 아니든 3시간 정도 지나면 배가 고파진다는 것인데요. 만약 아침 7시 또는 8시에 아침을 먹고 나면 아침 10시, 11시에는 배가 고파진다는 것이고요. 이때 간식 같은 것을 찾게 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고 또 뭐 점심 12시가 돼서 점심을 먹고 그걸 또 고탄수식으로 먹게 되면요. 또 오후 3시에서 4시쯤 벌써 배가 고프고 그래서 또 간식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고탄수 그룹의 식사가 100% 탄수화물 구성도 아니고요.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비율이 30대, 10대, 60이었습니다. 이 구성 비율을 파스타와 같은 일반 음식으로 맞춰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 뭐 다른 식사를 라면이나 칼국수, 떡볶이 등등 또는 빵류 이런 걸로 탄수화물 비율이 엄청 높게 구성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포만감은 더 짧게 가고 더 빨리 식욕이 돋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혈당 스파이크를 치게 되고요. 그러면은 또 과도한 인슐린이 분비돼서 이걸 다시 빠르게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식전에 있던 혈당보다 더 낮은 혈당까지 떨어지면서 식후 졸음과 피곤함까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모로 건강에 안 좋은 거죠. 따라서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욕을 잡고 싶다면 탄단지 비율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좀 줄이고요.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올려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 식사를 하실 때 메뉴 선택권이 있다면 이 점을 생각해서 식사 구성을 할 수 있겠지만 메뉴 선택권이 별로 없는 그런 동료들과 식사를 하게 될 때는 최대한 그 안에서 이러한 조합을 찾아서 메뉴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 천국을 간다면 탄수화물 구성이 높은 라면을 먹기보다는 불고기 덮밥과 같이 단백질, 지방 구성이 포함된 음식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덮밥의 밥은 반으로 줄이면 더 좋겠죠. 김밥류도 일반 김밥보다는 소고기 김밥, 참치 김밥 같은 것이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돼서 식욕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혹시 김치찌개가 나왔다면 두부와 고기를 좀 많이 퍼서 먹는다거나 이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간의 샐러드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샐러드를 장내 세균이 분해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채 샐러드에 탄수화물 토핑보다는 치즈나 콩류, 고기 토핑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식사하는 것이 포만감을 좀 오래 유지하고 식욕을 억제하는지 아셨을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